유진은 명절 아침 부푼 배를 안고 시댁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영신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유진아, 병원에서 이번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다지?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딸이에요. 순간 영신의 표정이 굳어졌다. 속으로만 중얼거린다. 이 집안 사주의 딸이면 화가 닥친다고 했는데 이걸 어쩐다. 며칠 전 영신은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점집에 앉아 있었다. 점쟁이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아들 사업도 집안도 다 기울 겁니다. 반드시 막아야 해요. 영신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점쟁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방법은 정해져 있죠. 세상에 모르게 바꾸는 겁니다. 며칠 뒤 영신은 아들의 내연녀 나경을 불렀다. 나경은 영신 앞에서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왜 절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영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들이라지? 나경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네, 그런데 그걸. 영신은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속삭였다. 그 아들 내가 키워줄게. 대신 네가 원하는 걸 다 얻게 될 거야. 나경은 잠시 머뭇거리다 영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신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유진이가 낳을 아이가 딸이거든. 그런데 우리 집안 사주에 딸이 있으면 아들 인생이 망한다더라. 내 아들을 유진이 아들로 키우고 유진이 딸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나경의 숨이 가빠졌다. 그럼 저는? 영신은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넌 계속 우리 아들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줄게. 부잣집 며느리가 아니어도 그보다 더한 걸 줄 수 있지. 산부인과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진통이 시작돼 땀에 흠뻑 젖은 채 분만실로 들어갔다. 그보다 조금 늦게 나경도 진통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병원에 도착했다. 두 여자의 분만실이 불과 몇 걸음 거리. 간호사가 오가며 상황을 정리하는 사이 영신이 슬쩍 분만 기록표를 확인했다. 지금이 기회다. 유진이 힘겹게 아기를 낳는 순간 복도 한편에서 나경의 아들도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두 아기는 바뀌었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 커튼이 반쯤 드리워져 있었다. 나경은 두 손을 꽉 쥔 채 맞은편에 앉은 영신을 노려봤다. 영신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게 속삭였다. 내 아들 우리 집에서 키워주마. 대신 네가 낳은 건 아들, 유진이 낳은 건 딸인 걸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나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이 사주에 딸아이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더군. 아들로 둔갑시키면 다 편해지는 거지. 너한텐 돈도 줄 거야. 나경의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경은 좁은 원룸 침대에 몸을 누였지만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오지 않았다. 천장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영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나경은 배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작게 찌릿하고 움직이는 태동이 전해지자 가슴이 복잡하게 저려왔다. 내 아이를 남의 집에? 속삭이듯 중얼렀지만 방 안엔 오직 냉장고의 미약한 진동음만이 응답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휴대폰 화면을 켰다. 인터넷 검색창엔 아이를 부잣집에 보내면 양육권 거래 불법 입양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남아있었다. 나경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영신이 건넨 두꺼운 봉투가 아른거렸다. 나경은 밤늦게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빛 속에서 영신의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내 아들 우리 집에서 키워주마. 너한텐 기회고 그 아이에겐 축복이지.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려야 정상인데 가슴은 답답하고 속은 뒤틀렸다.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졌다. 미안, 엄마가 지켜야 하는데 나지막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휴대폰을 켜니 인터넷 검색창엔 아기 양육권 양도, 비밀 입양, 아이 잃어버린 엄마의 후회 같은 단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화면 속 글자를 바라보던 나경은 베개 옆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엔 고액의 현금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그 순간 아이 아버지가 건네준 은색 반지가 손가락에서 반짝였다. 같이 키우자던 그 약속 거짓말이었어?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머릿속엔 영신의 차가운 눈빛과 부잣집의 대문이 스쳐 지나갔다. 출산 예정일 하루 전, 유진은 이른 진통을 느끼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고 영신은 그 모습을 보며 얄밉게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내가 병원 다 챙길 테니 넌 회사 나가.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그 말과 동시에 영신의 시선이 곁에 앉아있는 나경에게 스쳤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같은 병원, 같은 복도 반대편에서 나경 역시 양수가 터져 급히 분만실로 들어갔다. 왜 하필 오늘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산모 2명, 한 명은 합법적인 며느리, 한 명은 숨겨진 내연녀. 그날 병원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영신은 두 병실 사이를 오가며 분주한 척 그러나 속으로는 치밀하게 타이밍을 계산했다. 지금만 놓치지 않으면 모든 건 완벽하게 끝난다. 분만실 안에서 유진의 비명과 나경의 신음이 동시에 섞여 울려 퍼졌다. 누군가의 인생이, 누군가의 모성애가 그날 완전히 뒤바뀌려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아기를 건넸다. 산모님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 아들이요? 저는 딸이라고 들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초음파는 가끔 틀릴 수도 있죠. 품에 안긴 작은 몸이 꼬물거리자 유진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우리 아기 안녕. 침대 옆에서 영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게 역시 손자가 복이야. 잘 왔다 우리 집에. 한편 조용한 1인실. 나경은 분홍 담요에 쌓인 아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딸이라고요? 목이 메어 말끝이 떨렸다.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운 아들은 다른 품에 있고 지금 품에 안은 이 아이는 유진의 딸이었다. 나경은 억지 미소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미안 엄마가 약해서. 그녀는 아기의 담요를 더 단단히 감싸주었다. 복도 끝에서 두 병실 문을 번갈아 보던 영신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굳어졌음을 확인했다. 첫 울음과 함께 거짓도 단단히 굳어졌다.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진 날 복도에는 축하 꽃바구니와 풍선이 가득했다. 유진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시어머니 영신을 맞았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손자인데 당연하지. 내가 조리원비도 다 냈어. 영신은 간호사에게 아기를 건네받아 품에 안았다.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이네. 참 잘생겼다. 그 말에 유진은 왠지 모를 묘한 압박을 느꼈다. 마치 아들이라는 단어가 집안의 유일한 자격처럼 들렸다. 다른 한쪽 나경은 한산한 조리원 방에서 혼자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영신이었다. 몸은 좀 괜찮니? 나경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영신은 조용히 다가와 아기의 손을 쓰다듬었다. 이제 너는 자유야. 약속 잊지 마. 그 말 속에는 차갑고도 묵직한 경고가 숨어 있었다. 나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꼭 쥐었다. 며칠 뒤 두 집은 각기 다른 날 퇴소했다. 유진은 아들을 품에 안고 시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 영신은 대문 앞까지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대를 이을 복덩이가 왔구나. 그 목소리에는 지나친 기쁨과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임신 내내 아기가 딸일까봐 은근히 불안해했다는 걸.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초음파에서 딸이라던 아기가 갑자기 아들이라니. 그 의문은 목 깊숙이 내려앉아 쉽게 삼켜지지 않았다. 한편 작은 원룸에 도착한 나경은 혼자서 딸아이를 눕히며 속삭였다. 아가 넌 왜 이렇게 나를 닮았을까? 하지만 난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 말 끝에 나경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4살이 되던 해 유진은 아들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남편 쪽 집안에 이런 유전 질환이 있나요?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경우라.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장면. 출산 당일 초음파에서 딸이라던 아기가 갑자기 아들로 바뀌었던 그날. 그날의 의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진은 몰래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숨을 죽였다. 나경아, 조심해야 돼. 유진이 눈치챌 것 같아. 시어머니 윤영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귀가 온통 그 대화에 붙잡힌 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복수라는 단어가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사설 조사팀이 건넨 파일 안에는 출산 당일 병원의 CCTV 사진이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시어머니가 신생아실을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몇 분 뒤 아기를 안은 나경이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유진은 모든 증거를 품에 안고 남편 준호 앞에 섰다. 이 아이 우리 아들이 아니잖아. 내 딸은 어디 있어?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애는 너랑 살면 망할 운명이었어. 난 우리 집안을 지킨 거다. 유진은 친정아버지와 변호사와 함께 전략회의를 열었다. 출산 당일 동선, 신생아실 출입 기록, CCTV, 간호사 교대표까지 전부 대조하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설 탐문도 병행하겠습니다. 병원이 쉬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병원장실에서 담담히 말했다. 저는 사고를 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묵묵부답이던 원무과 직원이 결국 입을 열었다. 그날 교대 10분 사이에 신생아실에 보호자 2명이 들고 났습니다. 책상 위에 떨어진 작은 USB. 유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날 어머니라는 분이 손자만 연신 찾으셨어요. 이름표가 잠깐 사라졌었고요. 유진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윤영신 씨요. 그리고 분홍 담요 아이를 안고 나간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나경의 이름이 간호사의 입술에서 아주 천천히 흘러나왔다. 밤 유진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나경 씨. 그날 이야기 우리 둘만의 자리에서 듣고 싶어요. 잠시 침묵 끝에 나직한 대답이 돌아왔다. 미안해요. 만나죠. 작은 상담실 불빛이 낮게 깔렸다. 내 아이를 바꾼 이유가 뭐죠? 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시어머니가 딸이면 집안 망한다고 저에게 약속했어요. 제 아이는 부잣집 아들로 잘 클 거라고.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내 딸은? 나경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보내기로.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있어요. 기록을 봤어요. 위탁 가정으로 갔다가. 유진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끝까지 말하세요. 지금은 한 부부가 임시 보호 중이에요. 주소 제가 드릴게요. 가족들이 모인 저녁 유진은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출산일 신생아실 출입 기록, CCTV 캡처, 간호사 진술서, 그리고 나경씨 녹취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이 되는 소리를. 유진은 단호히 끊었다. 당신은 몰랐다? 그날 왜 병원을 비웠죠?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 대신 침묵만 길었다. 문가에 서 있던 시어머니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집안을 지킨 거다. 유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당신이 지킨 건 집안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은 오늘로 끝입니다. 재판정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피고 윤영신, 아동인도 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죄. 실형과 사회봉사, 친권 제한 선고한다. 영신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졌다. 피고 김준호, 부정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위자료, 양육 관련 권한 제한. 피고 최나경, 위계에 의한 사기 아동인도 방해 유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봉사명령. 판결문이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세계가 거꾸로 뒤집혔다. 이른 저녁 작은 연립주택 현관 앞. 유진은 문종을 누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혹시 아이를 보호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미소의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잘 자라고 있어요. 거실 작은 머리핀을 한 아이가 수줍게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무릎이 풀릴 듯 흔들렸다. 안녕 엄마야. 아이의 손바닥이 조심스레 유진의 볼을 만졌다. 엄마. 두 팔이 서로를 감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울음이 방 안을 채웠다. 며칠 뒤 시장 골목. 영신은 장바구니를 든 채 주변의 시선을 피했다. 저 집 아기 바꿨다며 속삭임이 뒤따랐다. 그녀는 난생 처음 길가 벤치에 앉아 스스로 중얼거렸다. 사주가 뭐라고 내가 무슨 짓을. 손바닥을 펼치자 오래전 유진이 건넸던 감사 쪽지의 종이결이 스쳤다. 그 작은 온기를 떠올린 순간 영신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다른 한편 준호는 해고 통보서를 손에 쥔 채 비에 젖은 골목을 걸었다. 연락처 목록은 회색으로 번져 있었다. 다들 끝났군.
나경은 고시원 창 아래서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다. 엄마가 다 바로잡을게. 처음부터 다시.